안녕하세요. 소개받은 함께 걷는 아이들의 유원선 국장입니다. 저는 오늘 기초학습 지도 사업인 올키즈 스터디 사업의 설계와 운영에 대해서 설명드리려고 하고요. 저희 매뉴얼 갖고 계신 분들은 이제 1권에 해당하는 내용입니다. 시작하기에 앞서 함께 걷는 아이들 소개를 간단하게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이제 진행할 기초학습 지도 사업인 올키즈 스터디 사업 이외에도 저희가 아동 청소년 오케스트라 사업인 올키즈스트라 사업을 전국의 7개에서 11개까지 이제 지원하고 또 직접 운영해 오고 있습니다. 탈가정 청소년들의 주거를 좀 고민하는 청소년 주거권 네트워크 활동도 진행하고 있고요. 저희는 2010년에 설립되어서 이제 올해로 12년 차를 맞이하는 사회복지법인입니다. 아동 청소년을 위한 복지 사업을 지원하고 활동을 지속해 오고 있습니다. 오늘의 내용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 사업을 시작하게 된 배경을 좀 설명을 드리고 싶은데요. 재단이 처음 시작이 되었을 때 저희가 중학생 영수 그룹 지도 사업을 처음에는 이제 시작을 했었어요. 그래서 중학교 지도는 실무자 선생님들이 지도하기 좀 어려우시고 자원봉사자를 구하기도 좀 쉽지 않으실 거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전문 강사 선생님들을 모셔서 100개의 지역아동센터에 이제 지원하는 좀 대규모 지원 사업이었었는데 저희가 이제 2년 정도 이 사업을 운영을 하고 평가를 진행을 했더니 아이들의 성적이 오르지 않거나 혹은 오히려 좀 떨어지는 현상을 발견하게 되었고, 그래서 이제 현장에 찾아가서 왜 아이들의 성적이 오르지 않을까 이야기를 들었을 때 좀 그 이유를 찾게 되었습니다. 이제 선생님들이 지도하는 거는 혼자서 풀기 어려운 좀 난이도가 있는 그런 지도를 해주셨었기 때문에 수업 수준은 좀 중상위의 수업 수준이 진행이 되고 있었는데 저희 수업에 참여하는 지역아동센터 청소년들은 80% 이상이 60% 이하의 성적의 80% 이상이 해당되고 있었고 그 중에 20%는 심지어 이제 90% 이하의 하위 성적을 가진 친구들이 그 수업에 참여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지원하는 내용과 아이들의 상황이 이제 차이가 너무 심해서 아이들의 성적이 오르지 않았던 거고 저희가 이제 현장의 얘기를 들으면서 그럼 지금 중학교 지원이 아니라 좀 더 이른 시기인 초등학교 시기에 기초적인 내용에 대한 지도가 좀 더 필요하겠다라고 생각이 되어서 기초학습 지도 사업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저희 한국 사회가 좀 높은 교육열과 굉장히 많은 학습 지도 지원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희 같은 이제 민간 단체가 기초학습 지도 사업을 시작한 그 필요했던 이유에 대해서 좀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이제 학교 현장에서 이제 아이들의 성적이 이렇게 정규 분포로 분포가 되어 있다면 학교 선생님들은 가장 많은 아이들을 포괄할 수 있는 수업을 진행을 하시겠죠. 그럼 학원에서는 조금 더 이제 상위로 올려줄 수 있는 수업을 진행을 하신다면 지역아동센터나 복지 현장에서 다양한 선생님들이 아동복지교사 선생님이나 학습 멘토나 자원봉사 선생님들이 아이들의 학교를 따라갈 수 있도록 하는 학습 지도를 그룹 지도로 지원을 하고 계십니다. 근데 그 그룹 지도에도 들지 못하는 이제 아이들이 사각지대에 빠져 있었는데 여기 이제 별처럼 이렇게 한 명씩 떨어져 있는 아이들이 있었고 이 아이들이 그룹 지도에 들어가려면 별도의 지원들이 좀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희 이제 이 아이들을 위한 기초학습 지도 사업을 시작을 하게 됐습니다. 현재 교육청에서는 기초학력 부진 아동들이 전체 1%, 그러니까 100명 중에 1명 정도 해당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사실 현장에서의 느낌은 1%보다 훨씬 더 많은 아이들이 기초학력 부진의 문제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제 중3 아이들의 데이터인데요. 이제 초등은 이제 데이터가 없어서 중3으로 보자면 연도가 갈수록 점점 더 기초학력 부진 아이들이 늘어나고 있고 이제 이거는 정서적인 문제를 가진 아이들이 늘어나기도 하고 또 다문화 가정의 증가라던가 아니면 최근에는 더욱이 코로나로 인해서 이제 기초학력 아이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는 추세에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이 아이들이 학교 현장에서 사실은 제대로 지도를 받을 수 있어야 되는데 학교 현장은 예산이 부족하고 인력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기초학습 부진 아이들을 지도하는데 좀 열심을 내지 않는 편이었고 저희가 이제 9년 동안 이 사업을 진행하면서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겪었던 거는 정말 희한할 정도로 전문가가 없다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교육 현장에서는 사실 교육에 다양한 문제들이 있고 이제 아까 보신 것처럼 이 아이들이 1%밖에 해당이 되지 않는
않는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좀 이 문제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아서 전문가들이 없었고, 또 특수교육에서는 이 아이들은 특수교육의 대상이 아니라고 보았기 때문에 또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저희가 아이들을 지도한 경험, 그리고 그동안 좀 연구하고 고민한 내용들을 가진 저희가 전문가구나라고 생각을 하게 되었고, 그래서 이제 이런 매뉴얼과 오늘의 세미나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업을 진행하는 설계 포인트를 몇 가지 저희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들을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이제 개별성인데요. 아까 그 그림에서 보셨던 것처럼 아이들이 그룹으로 지어질 수 없고 한 명씩 별처럼 떨어져 있는 아이들이기 때문에 그 아이 각각에 맞는 1대1 지도를 반드시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교사 한 명과 아이 한 명이 독립공간에서 최소한 주 3회 1년 정도는 집중 지도를 해야지 아이들이 기초학습을 탈피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들었고, 아이들이 가진 단순 학습적인 문제뿐만이 아니라 정서적인 문제나 태도나 행동의 문제를 같이 다루어야 하기 때문에 반드시 1대1 지도가 어느 정도는 필요하다라고 보았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체계성인데요. 모든 교사들이 좀 정해진 수업 모델에 따라서 진행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하였습니다. 교사가 자기 재량에 따라서 아이들을 지도하실 수도 있지만 저희는 그렇게 하지 않고 좀 모델에 따라서 진행하면서 정해진 교재를 활용하시고 교사들 간에 좀 연구회를 진행해서 서로 공부하는 그런 과정을 거치도록 하였고요. 교사는 아이들 한 명 한 명의 개별학습 계획을 좀 수립해서 진행을 하시도록 하였고, 요 이제 개별학습 계획은 두 번째 발표에서 좀 더 자세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는 안정적인 학습 환경이었는데요. 저희가 이제 아이들이 가진 특성이 있었기 때문에 사실은 좀 이 수업이 효과를 내기 위해서는 물리적인 환경이 같이 뒷받침돼야 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아이들이 좀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이 이루어지고, 또 아이들이 심리적인 안정을 가지면서 교사와 관계를 좀 형성할 때 그 이후에야 좀 학습적인 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고 보았기 때문에 안정적인 학습 환경을 중요하게 생각하였습니다. 저희가 9년 동안 이 사업을 진행해 오면서 지속적으로 이제 평가를 진행을 했는데요. 아이들의 점수, 성적뿐만이 아니라 정서적인 문제의 변화라든지 아니면 이제 아이들 변화에 대한 인터뷰라든지 이런 평가들을 지속적으로 진행했고, 그것은 이제 세 번째 발표에서 해주실 겁니다. 중간에 저희가 성공 요인 분석을 했는데요. 학습 부진의 원인이 무엇인지에 대한 연구들은 굉장히 많이 있었어요. 어떤 원인으로 인해서 아동들이 학습 부진이 되는지에 대한 연구는 있지만 그 아이들을 어떻게 지도해야 학습 부진을 탈피할 수 있는지에 대한 연구가 없었기 때문에 저희가 이 성공 요인을 좀 분석을 하면서 10가지의 성공 요인을 뽑았고, 그 중에서 저희 사업에 좀 적용해서 꾸준히 좀 저희가 적용해야 되는 것들을 뽑았을 때 저학년 개입이라든지 동기부여가 꼭 필요하다든지 교사와 아동 관계가 중요하다든지 교사의 역량이 중요하다든지 하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성공 요인들이 저희 사업에 잘 적용되고 있는지를 좀 평가하고 계속 반영하는 일들을 해왔습니다. 이제 이런 설계의 좀 중요한 요인들을 가지고 저희가 이제 운영 과정을 어떻게 했는지를 설명을 드릴 텐데요. 저희가 좀 중요하게 생각했던 거는 이제 꼭 필요한 아동에게 이 지원이 가는 거였어요. 이게 이제 1대1 지원이었기 때문에 사실은 한 명의 아동에 대한 인풋이 굉장히 높고, 그러면 정말로 꼭 필요한 아동에게 이 지원이 갈 수 있도록 그 대상 아동을 찾는 거에 저희가 좀 심혈을 기울였었는데, 아동을 선정하는 기관 공모 과정에서 좀 굉장히 길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처음에 사업 공고를 내서 지역아동센터나 학교들에서 서류를 접수를 하시면 간단한 서류 심사를 거쳐서 이제 선별평가를 했는데, 저희가 직접 기초학습 진단지를 가지고 기관에 찾아가서 이제 아이들을 전체를 다 앉혀놓고 시험을 다 본 다음에 그 자리에서 채점을 하고 기준 점수 이하인 아이들이 5명 이상이 되는지를 현장에서 확인하는 작업을 선별평가를 통해서 했고, 이제 기관 선생님들은 우리 기관에 10명이 넘는 학습 부진 아이들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지만, 사실은 이거 정말로 기초 학습 진단지였기 때문에 막상 이제 시험을 테스트를 해보면 5명도 안 되는 경우도 많았고, 이제 현장에서는 진단지가 너무 쉽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셨지만 사실 좀 엄격한 기준에 의해서 아이들을 선발하는 과정을 거쳤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제 아이들이 있는 곳에
현장 심사와 최종 심사를 거쳐서 선정 발표를 해서 아동과 기관이 선정이 되면 그 이후에 이제 기관과 협약을 맺고 기관이 잘 진행이 되고 있는지 모니터링하고 기관들을 모아서 간담회하고 결과 보고를 저희는 아이들의 변화에 대한 결과 보고를 드리고 기관에서도 저희한테 결과 보고를 주시는 그런 과정을 거쳐서 진행을 하였습니다. 이제 아이가 선정이 되고 교사가 파견이 되고 나면 지도 선생님이 아이들을 이제 만나는 수업이 진행이 되는데요. 거기에만 맡기지 않고 좀 저희가 꾸준한 지원과 협조를 계속 했는데 교사와 아이가 만날 때 저희가 이제 슈퍼바이저 체제가 있어서 한 명의 슈퍼바이저가 10명 정도의 지도 선생님들을 좀 돕는, 그래서 어려움이 있을 때 같이 협력하는 그런 슈퍼바이저 시스템이 있었고, 기관의 사업 담당자 선생님이 이 수업이 좀 잘 진행될 수 있도록 계속 돕는 그런 삼각형 구조가 잘 돌아갈 수 있도록 저희 함께 오는 아이들이 지속적으로 협력하고 지원하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세팅이 다 되고 나면 개별화 교육 과정과 교사 교육 시스템이 돌아가게 되어 있고, 이게 이제 가장 중요한 저희 사업의 키포인트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것은 두 번째 발표에서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9년 정도 사업을 진행하고 7년 정도 되었을 때 공동모금회와 아동권리보장원에서 이제 나답게 크는 아이 사업, 느린학습자 지원센터 사업을 준비하신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준비하시는 계획 단계에서 저희가 그동안 했던 이제 시행착오나 뭐 교재나 고민들을 말씀을 드렸고, 그 노하우들을 충분히 많이 전달드려서 이제 지금 이렇게 전국적으로 큰 사업으로 확대가 되었고요. 저희가 이제 민간 대체로 할 수 있는 일들을 다 했다고 생각이 돼서 저희는 사업을 종료하였고, 저희가 사업을 종료하면서 좀 고민되는 남은 과제들 몇 가지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사업을 진행하면서 교과학습 부진 아동과 기초학습 부진 아동은 다르다라는 거를 굉장히 많이 생각을 했는데요. 교과학습 부진은 이제 수업을 따라가지 못하는, 그냥 공부를 못하는 아이들이라고 한다면, 사실 기초학습 부진은 그런 아이들이라기보다는 정말 읽고 쓰고 세마기가 안 되는 아이들이 기초학습 부진 아이였기 때문에 그걸 좀 구분해서 우리는 기초학습 부진 아동을 좀 담당하게 하는 거에 좀 신경을 많이 썼고, 그래서 기초학습 부진 아동을 선별해서 지도를 하다 보니까 그 아이에는 당연히,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좀 경계선 지능 아동들이 포함되게 되었어요. 경계선 지능 아동도 1대1 집중 지도를 하면 이제 향상이 되고 학습 부진을 탈피하기도 하였지만, 또 어떤 아이들은 너무 느리게 향상이 된다거나 향상이 되는 듯 했다가 다시 이제 제자리로 돌아온다거나 이런 문제들이 있어서 저희가 이제 작년, 재작년 정도부터는 경계선 지능 아동에게는 또 다른 좀 지도 방법이 필요한 게 아닐까라는 고민을 하게 되었고, 그래서 시범 사업으로 이제 경계선 지능 아동에게 뭐 인지훈련이라든지 이런 다른 좀 학습 지도 방법을 적용하는 거를 했더니 훨씬 경계선 지능 아동들에게 효과가 있는 것을 발견을 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제 기초학습 부진 아동과는 조금 더 다른 방식으로 경계선 지능 아동을 만나야 되는구나 라는 거를 알게 되었는데, 저희가 이제 요거를 시범 사업까지만 하고 아직은 이제 하지 못하는 좀 그런 과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사회복지 공동모금회와 아동권리보장원에서 지원하는 나답게 크는 아이 지원 사업들이 이제 잘 운영되고 꼭 필요한 아이들을 만나서 아이에게 정말 소중한 지원들이 될 수 있도록 저희가 응원하려고 하고요. 또 복지관이나 다른 현장으로도 많이 지원이 되고 있다고 들었는데, 저희도 저희가 할 수 있는 일들을 최선을 다해서 지원하려고 합니다. 코로나가 좀 길어지면서 기초학력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좀 많이 늘어나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기초학력 보장법이 이제 발의된 거는 좀 오래되었는데, 이제 이런 관심이 늘어나면서 작년 하반기에 이제 법이 통과가 되고 올해 3월에 드디어 이제 시행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5년마다 기초학력 보장 종합 계획을 수립하고 이거에 근거해서 진단 검사를 하거나 학교에 담당 교원을 두거나 기초학력 지원센터를 설립하도록 그 근거가 되는 법이 마련이 되었고요. 이 법이 이제 법으로만 그치지 않고 현장의 지원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저희가 좀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촉구하는 일들이 지속돼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 같은 이제 민간단체나 복지 현장에서 아이들을 교육 지원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궁극적으로는 학교 안에서 좀 한 아이도 놓치지 않고 아이들이 학교에서 좀 지도받을 수 있는 그런 공교육 시스템이 마련되는 게 저희 좀 궁극적인 목표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렇게 되는 학교가 되도록 저희도 또 많은 분들이 함께 노력해 주시길 바라면서 저의 발표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